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잘 실천해 보신다면 위고비나 삭센다 없이도 억지로 식욕을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어지는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인제한의원 이지승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식욕이 올라와요 라든지 배는 안 고픈데 뭔가 계속 먹고만 싶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맛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억지로 식욕을 참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요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입맛을 없애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가 되고 공복 상태일 때 활성화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그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요, 하지만 비만이라든지 평상시에 자주 과식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위고비나 삭센다와 같은 다이어트 주사로 이 호르몬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GLP-1이라는 입맛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장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주고 식욕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다이어트 주사의 원리가 바로 이 GLP-1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호르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GLP-1이나 렙틴 호르몬을 늘려주고 그렐린 호르몬을 낮추면서 입맛을 없애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GLP-1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면서 그렐린의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배고픔이 덜 느껴지고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요. 하루 단백질 섭취 기준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2g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 특히 그 중에서도 수용성 섬유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겔의 형태로 변해서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주고 GLP-1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오트밀이나 보리, 사과, 바나나, 그리고 각종 베리류, 콩류, 고구마,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서 식욕 조절에 더 유리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설문지를 보면 식사는 제대로 안 하고 간식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조금씩 자주 먹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불규칙한 식사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폭식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식사하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해드리는 식사 패턴으로는 하루 2끼 또는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거나 또는 4-5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GLP-1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기입니다. 식후에 가벼운 걷기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GLP-1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만 걸어줘도 혈당 조절이라든지 식욕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식욕을 더 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인데요, 다이어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점점 식욕 조절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과도한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면서 식욕 조절이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체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을 해줘도 GLP-1의 분비 능력이 많이 개선되고요.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게 되면 식욕 조절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GLP-1을 억제시키면서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유지를 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해 보신다면 위고비나 삭센다 없이도 억지로 식욕을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어지는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